부산 지역 이슈를 발빠르게 점검하고 분석하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 만에 대학 간은 대면 학기 개강으로 모처럼 캠퍼스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 상권은 코로나를 거치는 동안 오른 공공요금과 식자재값, 그리고 일상화된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기대했던 회복이 더딘 상황입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부산의 대표 상권이자 젊음의 거리인 대학 상권을 살릴 대책과 함께 그 당위성까지 짚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정식 중소상공살리기협회 회장과 함께합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부산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식당업을 하시는 분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부산 지역의 소상공인들, 특히 식당 업주들을 그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살얼음 위를 위태위태하게 걷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상공인들이 처한 상황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전 세계가 불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소상공인들은 이미 코로나19의 3년의 그 세월 동안에 엄청난 재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게를 임시 휴업을 하거나 폐업하는 수준 또는 폐업을 하면서도 엄청난 적자를 견뎌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나마 이제 살아남은 어떤 그런 소상공인은 불어나는 그 대출금 이자로 지금 감당하기가 지금 어렵다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걸 다 극복하고 장사를 하려고 하니 이제는 가스비, 전기세가 폭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요금세를 받아든 소상공인들은 이거는 폭탄 요금수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지금 소상공인들이 살아남아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소비 심리는 상당히 위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출은 거의 반토막 또는 반의 반토막 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인들은 임대료라든지 인건비를 지금 지불할 능력조차도 없어지니까 폐업을 해야 되는데 그 폐업조차 사실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골목 상권이 지금 무너지는 그 신호탄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부산 지역 소상공인 분들인데요. 그런데 이게 지역마다의 어려움의 차이점이 있을 것이고 또 같은 지역이더라고 하더라도 상권마다의 차이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또 상권마다 회복하는데도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회복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역별로 또 상권별로 다 회복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유동 인구가 많은 그런 거리는 그나마 회복이 점차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우리 관광 도시인 부산은 관광객이 거의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코로나19의 방역 조치가 해제된 이유는 관광객도 이제 많이 유입되고 특히 뭐 K 콘텐츠의 어떤 그런 힘에 이제 외국인 특히 이제 일본 또 동남아의 그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운대라든지 또 중심 상권 중에서 강복동, 이제 자갈치죠. 또 서면 이런 거리에는 그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은 그 하나의 어떤 예를 보면은 지난해 12월 달에 부산을 찾은 관광객이 전년 대비 동기간 동안 대비해서 한 5배 이상 관광객이 늘었다. 이런 수치가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그런데 모든 지역이 이렇게 다 회복이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관광객이 지금 찬다 하더라도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은 사실은 상당히 낮은 회복세인데 그런데 골목 상권은 사실 그조차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냉혹기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이 골목 상권도 계속해서 회복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그렇죠. 필요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산시가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정책을 내놓고 있고 예.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이렇게 많이 나아지지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부산시의 대책 마련과 지원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실효성을 따지기 전에 부산시가 어떤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지 소상공인에게 어떤 지원을 하는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업에 대한 요지와 목적을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부산시는 그러니까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5년간 그러니까 한 30개의 상권을 육성을 하고 거기에 3년 동안 한 상권에 한 7,700만 원을 투입하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매니저를 투입해서 상권을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동네를 기반하고 있는 역사를 가지거나 또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골목 상권을 15분 도시와 연계해서 지역을 산업 소비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목적은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원받는 상권 수가 턱없이 모자란다. 그래서 5년 동안 30곳을 육성한다면 나머지 상권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3년간 7,700억을 예산으로 투입한다라고 했는데 이 예산도 사실은 터무니없는 숫자다. 그래서 실효성을 이야기하기에는 상당히 터무니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직화된 어떤 골목 상권은 그나마 이렇게 사업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조직화되지 않는 상권이 문제입니다. 이 조직화되지 않은 상권에는 대부분 골목 상권이나 또는 대학 상권이 많이 이제 투입이 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이렇게 조직화되지 않은 상권에 왜 그럴까 하는 원인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그 원인은 지금 당장 벌이도 시급한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 여력을 또 내 자본을 투자해서 동네 상권을 살자 자신은 상당히 쉽지 않다.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이고요. 특히 골목 상권에는 지금 소상공인의 연령층이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 의식을 상당히 높이기가 쉽지 않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조금 더 세분화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계속해서 골목 상권을 강조해주고 있으신데요. 그렇다면 가장 회복세가 더딘 곳은 골목 상권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골목 상권입니다. 그 중에서 대학교를 끼고 있는 대학 상권이 회복이 덜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대학 상권은 지금 부산대 상권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리고 또 부경대, 경성대 앞에 상권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부산대 상권은 지금 임대점포의 매물이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또 경성대, 부경대에 있는 상권도 빈 점포가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지금 부산여자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네. 부산여자대학교도 다르지 않습니다. 부산여자대학교의 그 근접한 상권은 거의 슬럼화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6차선 도로 맞은편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있는 거기에는 그나마 상권이 활성화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시청과 서면의 중심에 어떤 유동 인구를 모으는 어떤 부분인데 결국 대학 상권하고는 많이 판이하게 달라져 있다. 그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학 상권은 상당히 젊은이의 어떤 또 미래를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정책이 제대로 나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건 올해부터 이제 마스크가 전면 해제가 되면서 마스크 없이 일상생활에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 대학 상권이 죽어가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 건가요? 먼저 교내 식당에 어떤 간편식 사업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한 요인 되기도 하고요. 또는 학생들이 지금 취업 불안에 대해서 워낙 마음이 어려우니까 활동을 자제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대학생들의 어떤 그 학비라든지 용돈은 어디에서 놉니까?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부모에게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모에게 받지 않고 자기가 아르바이트 하려고 하니까 지금 자영업자 환경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없습니다. 아르바이트 할 자리가 없는 거죠. 또 지금 부모님들은 지금 최악의 불황에서 지금 돈을 더 이상 학생들한테 주기 어려우니까 등록금조차도 마련하기 쉽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대학생들의 이 텅 빈 지갑은 결국 대학 상권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한 요인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대학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또 대학생들의 건강한 소비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방안들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이 대학 상권이 살아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대학은 상권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지역 대학과 지역 상권의 상생 구도를 저는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대학교에서는 지역 상권과 협력해서 학생들의 이제 취업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또는 그렇지 않으면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마케팅 아이디어라든지 기술을 또 전수해 줄 수도 있고요. 반면 상권에서는 대학과 함께 문화재를 또 이렇게 함께 공유를 하면서 학생들과 지역 사회를 같이 이바지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의 또 요구라든지 이런 거를 잘 파악해서 상품의 다양성이라든지 서비스를 잘 제공해야 되겠죠. 뭐 가령 예를 들면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맛집이라든지 뭐 패션몰이라든지 뭐 커피숍 이런 것도 좋겠죠.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또 특별한 또 할인 혜택을 해주면서 개인 맞춤형의 이런 어떤 그 정보를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 대학 상권이 활성화되면은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면은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거죠, 사실은요. 근데 요즘 자영업 현상을 보면은 인건비가 너무 오르니까 하는 게 결국 AI 로봇을 통해서 인건비를 절감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가게가 늘어나다 보니까 저는 좀 아쉬움이 큽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초기에는 이목을 집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업 역시 서비스업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비스를 편안하게 받기 위해서 갔는데 기계가 가져오는 음식을 먹는다. 그래서 저는 일정한 시간 지나면 좀 식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서비스가 결국 최고의 유인력을 가지고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 아르바이트생으로 대학생을 이렇게 채용하게 되면은 인건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기계로 대체되고 있는 직업을 인력으로 조금 대체를 하고 그 인력으로 대체했을 때 그런 보조 지원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부산시가 이렇게 뭐 인력 지원금을 해주는 방법도 있지만 지역 화폐를 활용하는 방법도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지역에는 동백전이라는 지역 화폐가 있고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예산이 삭감됐다라는 보도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지역 화폐를 이용하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예, 최근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동백전의 사용액이 6개월 전과 비교하면 무려 50% 급감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원인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저는 동백전의 충전 한도와 캐시백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활용할 가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또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 지역 화폐에 대한 정부의 홀대 그리고 또 부산시의 역량 부족으로 인해서 행정이 오락가락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예산 배정을 할 때 지역 화폐 예산 배정을 할 때 늘 우선으로 밀리기 이제 일수죠. 그런데 지역 화폐는 시민뿐 아니고 중소상공인 지역 상인들에겐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목적을 보면은 가장 큰 목적은 시민들이 가까운 동네 가게에 와서 점포를 이용하면서 소상공인 매출을 올려서 결국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게 주 목적입니다. 이런 어떤 상황에서 볼 때 지금 동백전을 활성화하지 않으면은 저는 뻔한 결과가 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 추세라면은 아마 시민들은 자기 지갑 속에 여러 카드 중에서 한 카드에 불과할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자영업자들 중소상공인들에게는 뭐든지 지금 지원책을 내야 되는데 지역 화폐를 활성화하는 게 상당히 급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사실 지역 화폐를 현재 이용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까지 이 지역 화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지역 화폐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역 화폐는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일단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 그러니까 부산 지역 같으면 부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또 부산에서 자본이 서울이나 수도권을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사용된 겁니다. 네. 여기에서 행정이나 뭐 이런 후발 조치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들이 조금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가시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큰 수단은 저는 지역 화폐 통백전을 활성화하는 게 가장 급선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통백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통백전에 캐시백이라든지 그 한도를 상당히 늘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부분은 예산이 충족이 돼야 되겠죠. 그런 연유에 다양한 기능을 구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부산시가 지금 그럼 통백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라는 부분은 좀 저는 약간 암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산으로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올해의 지역화폐 예산은 그 추경 포함해서 한 800억 지금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2217억에 비해서 거의 반토막도 안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볼 때는 지역 시민뿐만 아니고 중소상공인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이런 지역화폐를 제대로 활성화하기 위한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현재 이 소상공인 분들이 계속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부산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부산에서 가장 이슈적인 부분이 2030 월드 엑스포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2030 월드 엑스포가 유치된다고 하면 소상공인들은 어떤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을까요? 저희도 지금 2030 부산 월드 엑스포에 대해서 차량에 플랜카드를 붙여서 홍보하고 지지하고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산이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된다면은 아무래도 외국인뿐 아니고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상품 구입에서부터 판매 모든 것에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아직은 많은 시간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 8년, 7년 가까이 남았는데 지금 뭐 생일밥 잘 먹기 위해서 그럼 오늘 굶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030 부산월드 엑스포도 중요하지만은 당장 서민들이 먹고 사는 요 먹거리에 부산시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부산시가 어떤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지역 경제 활성화의 시작은 골목 상권을 살리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골목 상권을 살리는 척경은 통백전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부산시와 저는 대학 당국 그리고 부산교육청에도 좀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먼저 부산시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지역화폐 활성화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부산교육청은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지역 경제,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많이 고취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교육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대학 당국과 함께 우리 그 학생들 가지고 있는 학생증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증을 통백전에 기능을 탑재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대학가의 특성을 감안해서 그 대학교 근처에 있는 대학 상권도 살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산대학교 근처에 있는 금정구가 부산대하고 협업을 하고 또 부산진구가 부산여자대학교하고 협업을 해서 그 주에 있는 상권을 대학 상권을 살릴 수 있는 척경으로 만들어가는데 같이 서로 협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 화폐가 활성화가 되고 또 이 소상공인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마련이 되어서 빠르게 대학 상권과 이 골목 상권이 회복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학과 대학 상권은 상생을 위한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둘 중 하나 혹은 모두가 3년간의 고통을 겪어왔는데요. 이제는 반전의 시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연쇄적 불황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부산시의 세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며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오늘 방송은 헬로 TV 뉴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